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박무진 할아버지에게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를 칭송하고 떠받들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한국 할아버지 때문에 미국 전역이 난리난 이유.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진행 편의상 등장인물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박무진은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가방과 도복 가방이 그의 전부였죠. 생애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는 날, 무진의 얼굴에는 기대보다 긴장이 더 역력했습니다. 손자 박주호의 21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홀로 긴 여정을 감행한 것입니다. 여권과 입국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콜린스 심사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항 입국 심사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진은 묵묵히 여권을 내밀며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손자 생일입니다. 콜린스는 무진의 여권을 펼쳐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노인네들이 가장 귀찮았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미국에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죠? 미국에서 어디 머무르실 겁니까? 무진은 천천히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손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 태권도 사범의 삶에서 배운 철저함과 정확함이 묻어나는 행동이었죠. 2주입니다. 손자 집에서 머물 겁니다. 콜린스는 메모지를 흘끗 보더니 다시 무진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무진이 안고 있는 도복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그 가방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태권도 도복입니다. 무진의 답변에 콜린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관광 목적이라더니 갑자기 태권도라니 무언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했죠. 콜린스는 자기 권위를 과시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권도요? 입국 목적이 관광이라면서요? 정확히 미국에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무진의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태권도의 길에서 참을성을 길러온 그였습니다. 무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콜린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진의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콜린스는 키보드를 세게 두드리며 추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칠 자격이 있으십니까? 비자는 무슨 비자로 오셨죠? 미국에서 돈을 받고 가르치실 생각 아닙니까? 무진은 여전히 도복 가방을 품에 안은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보다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공항 대기실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연은 27살의 한국계 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원래는 그저 지인을 마중 나왔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이연의 손가락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정의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2차 신문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콜린스는 무진의 여권을 들고 옆에 있는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무진은 그저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고 도복 가방은 그의 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진이 신문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이연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연은 자신이 찍은 영상을 바라보며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이연의 가치관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편집 앱을 열었습니다. 무진의 고요한 위엄과 콜린스의 부당한 대우가 대비되는 영상이
곧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이연은 공항 카페 구석에 앉아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노인의 의연한 태도와 심사관의 고압적인 모습이 선명하게 대비됐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망설임 없이 SNS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노인은 당신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LA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부당한 입국 심사 현장입니다. 짧고 강력한 문장과 함께 영상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연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다는 마음뿐이었죠. 한편 2차 신문실에 앉은 박무진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품에 안긴 도복 가방 옆자리에는 낡은 지갑이 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손자 박주호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주호의 미소 띤 얼굴에서 무진은 희미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손자의 생일날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 텐데. 무진의 마음속 독백이었습니다. 평생을 태권도 정신으로 단련해온 그였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분노보다는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도복 가방의 태극 마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고요히 기다릴 뿐이었죠. 그 시각 보스턴 대학 캠퍼스에서 수업을 마친 박주호는 할아버지의 도착 시간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알림음을 울렸고 여러 친구들이 같은 링크와 함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호야, 이 영상 봤어? 한국 노인분이 LA 공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대. 너 지금 할아버지 마중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링크를 클릭한 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 할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오늘 도착 예정이었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지 불과 2시간 만에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분노와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실체인가? 노인을 이렇게 대하다니. 저분처럼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시다. 누가 이 어르신의 신원을 알 수 있을까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주호는 즉시 LA 공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동시에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주호의 성격답게 빠르고 효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주호는 할아버지의 무뚝뚝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그 침묵이 오히려 할아버지를 어려움에 빠뜨린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이연의 영상은 태권도 커뮤니티에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내 태권도 사범들이 영상 속 도복과 벨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깃에 달린 태극 마크와 벨트의 수, 보통 사범님이 아니신데? 미국 동부의 한 태권도장 관장은 영상을 확대해 살펴보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태권도 관련 포럼과 단체 채팅방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유명 유튜버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연은 카페에 그대로 남아 자신이 일으킨 파장을 지켜봤습니다. 공정함을 위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지 몰랐죠. 그녀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알림음을 울렸고 팔로워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마음은 여전히 그 노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쯤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연은 내심 불안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공항 신문실 방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연의 영상이 퍼져나가는 동안 시카고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김재우 사범은 제자들과 수업을 마치고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SNS를 둘러보다 그 영상을 발견했죠.
처음에는 그저 한 노인의 불운한 사연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김재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깐 저 도복과 태극마크, 그리고 저 벨트의 수까지. 그는 서둘러 영상을 확대해 노인의 품에 안긴 도복을 살폈습니다. 특별한 태극마크와 독특한 스타일의 깃은 김재우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그가 처음 태권도를 배우던 시절 만났던 한 전설적인 사범의 것과 닮아 있었죠. 이분 박무진 사범님 아닙니까? 미국 특수부대 교관도 하셨던 분이에요. 8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태권도로 미군들을 훈련시키셨던 분입니다. 김재우는 곧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의 제보는 순식간에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고 거기서 발견한 흑백 사진을 추가로 업로드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무진이 미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태권도 커뮤니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태권도 역사 연구가는 90년대 국방부에서 받은 감사장 자료까지 찾아내 공유했습니다. 일부 베테랑 사범들은 박무진에 관한 추억들을 하나둘 풀어놓았죠. 베트남에서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적진에 뛰어든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태권도의 정신을 외국에 전파한 산증인 중 한 분이십니다. 이런 정보들이 퍼져나가는 동안 박무진은 여전히 2차 신문실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오히려 지금 자신 때문에 손자가 걱정할까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진은 도복 가방 속 검은 띠를 살며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띠에는 수많은 세월과 추억이,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이연은 자신이 올린 영상이 태권도 커뮤니티 전체를 들썩이게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한 노인의 부당한 처우를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베테랑 태권도 사범이자 영웅의 이야기로 발전하고 있었죠. 이연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댓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난 건가? 온라인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을 향한 연민이었다면 이제는 영웅을 향한 경외와 공항 측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죠. 이분이 영웅인데 왜 입국이 거부됐나? 미국은 이렇게 영웅을 대우하는가? 박무진 사범님에게 당장 사과하고 VIP로 모셔야 합니다. 콜린스 심사관의 이름까지 온라인에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직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콜린스는 동료의 말에 인터넷 기사를 확인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콜린스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단순한 업무 처리가 이제는 그의 경력에 큰 오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상부에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호는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에 관한 새로운 정보들을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말씀이 없으셨던 할아버지의 과거가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어? LA 국제공항의 관리 사무실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리차드 윌킨스 공항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전화기가 동시에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태권도 협회, 심지어 주미 한국 대사관까지 같은 사건에 대해 문의가 쇄도했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윌킨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단호한 표정에서 심각성이 느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콜린스는
자신의 넥타이를 불안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공항 보안 책임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무진이라는 75세 한국인 노인에 관한 입국 심사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는 베트남전 당시 미군 특수부대 태권도 교관이었으며, 설명이 이어질수록 윌킨스의 미간은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완벽한 원칙주의자였지만 동시에 사실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냉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결단력 있게 지시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박무진 씨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공항 직원이 2차 신문실이라고 답하자 윌킨스는 콜린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콜린스, 내 사무실로 오세요. 나머지 분들은 박무진 씨를 즉시 VIP 라운지로 안내해 주세요. 대사관에서도 관계자가 곧 도착한다고 하니 준비해 주세요. 윌킨스의 사무실 문이 닫히자 콜린스는 마치 심판대에 선 것처럼 긴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윌킨스의 침착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우리 공항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경받아 마땅한 임무를 부적절하게 대우했다는 겁니다. 콜린스는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만 윌킨스의 단호한 시선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관찰 업무로 전환됩니다. 추후 교육과 평가를 거친 후 재배치를 결정하겠습니다. 한편 2차 신문실에서는 공항 직원이 박무진에게 정중히 다가갔습니다. 무진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소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손자를 만날 수 있을지만 생각하고 있었죠. 박무진 선생님, 죄송합니다.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도 무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는 도복 가방을 다시 품에 안고 묵묵히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VIP 라운지로 이동하는 동안 직원들의 공손한 태도가 의아했지만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VIP 라운지에 도착하자 한국 영사관 관계자가 무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무진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무진은 손사래를 치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손자만 만나면 됩니다. 무진의 단순 명료한 대답에 영사관 관계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진의 성격을 이해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윌킨스 공항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와 직접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단순히 공항의 위기가 아닌 옳은 일을 해야 할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SNS와 뉴스에서는 박무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올린 영상은 이제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박무진의 과거를 다룬 추가 자료들이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무진은 창가 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여전히 도복 가방이 안겨 있었죠. 라운지 문이 열리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태권도협회 대표, 심지어 퇴역 군사 고문까지 각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진은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 낯선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태권도의 정신으로 단련된 강인함이
그의 평정심을 유지시켰습니다. 박무진 사범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권도협회 대표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는 무진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전에서 생존자를 구해낸 진짜 태권도인입니다. 제 스승님께서도 항상 박무진 사범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래된 기록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무진이 미군 특수부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 속에는 무진이 홀로 적진에 들어가 부상당한 미군 병사들을 구해낸 공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잊고 있었던 영웅을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리차드 윌킨스 공황장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윌킨스는 평소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지만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바로잡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무진 앞에 다가가 예상치 못하게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항을 대표하여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 존경받아 마땅한 분께 불편을 드렸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심지어 멀찍이 서 있던 콜린스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믿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무례함과 편견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윌킨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으실 필요 없습니다. 무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잠시 밖을 바라본 후 다시 모두를 향해 돌아섰죠. 이건 나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의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죠. 무진의 말에는 깊은 책임감과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웅으로 치켜 세우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했던 일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그의 가치관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윌킨스는 무진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존경의 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콜린스는 구석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무진을 단지 귀찮은 노인으로만 판단했던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무진의 품격 있는 태도는 콜린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 선생님, 손자분이 이미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진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손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동과 관심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가족이었으니까요. 라운지의 창문을 통해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비행기들이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었죠. 무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무진은 그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윌킨스는 나직이 무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VIP 라운지의 문이 열리고 박주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걱정이 가득했죠. 주호는 방 안을 빠르게 둘러보다가 창가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진은 손자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굳건했던 얼굴에 잠시 감정의 물결이 지나갔습니다. 주호는 더는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억눌린 감정이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는 걸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주호의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무진은 손자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무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단순하지만 무게감 있는 말이었습니다. 주호는 할아버지의 말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할아버지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과 원칙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라운지 밖에서는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윌킨스 공황장은 상황을 살피다가 무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이 장면을 보도하고 싶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무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호도 할아버지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이제라도 받기를 바랐습니다. 기자들이 라운지로 들어오자 주호는 할아버지의 도복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성스럽게 접힌 도복과 검은 띠를 꺼냈습니다. 주호는 할아버지 앞에서 도복을 양손으로 높이 들고 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주호의 이 행동은 단순한 경의 표현을 넘어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이어받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무진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품격이 더욱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라운지 구석에서는 이연이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당한 상황을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증인이 된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진짜 영웅의 모습이에요. 이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카메라에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진심 어린 포옹이 담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회를 넘어 세대를 잇는 가치와 정신의 전달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무진과 주호의 재회 장면은 순식간에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침묵의 영웅과 손자의 감동적인 재회, 잊혀진 태권도, 사범의 귀환, 세대를 잇는 진정한 상봉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나오는 무진과 주호의 모습이 공항 직원들의 자발적인 박수를 받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콜린스도 어색하게나마 손을 들어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무뚝뚝한 할아버지가 아닌 진정한 영웅이자 롤모델을 옆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의 소동이 가라앉은 후 콜린스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VIP 라운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진과 주호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둘의 시선이 콜린스에게 향했습니다. 주호의 표정이 경직되었지만 무진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콜린스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적인 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호에게 괜찮다는 눈짓을 했습니다. 주호는 마지못해 자리를 비켜주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콜린스를 향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콜린스의 사과는 어색했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진은 잠시 콜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비난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지위가 아니라 태도로 평가받는 겁니다.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말이었습니다. 콜린스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진의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닌 삶의 지혜였습니다. 콜린스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린스가 라운지를 나서자 윌킨스 공황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윌킨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네요. 그동안 대기 발령입니다. 윌킨스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있었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닌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 직원이 옳은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이해합니다, 국장님. 콜린스는 더 이상의 변명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경험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성장을 위한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VIP 라운지로 돌아온 윌킨스는 박무진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무진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손자와의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무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화려한 인정이나 사과보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윌킨스는 무진과 주호에게 공항 측에서 특별히 마련한 숙소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편안히 휴식을 취하며 앞으로의 일정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보여준 용서와 품격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할아버지의 원칙과 따뜻함이 주호에게는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주호의 진심 어린 말에 무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얻은 가장 소중한 인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무진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공항 에피소드가 아니었습니다. LA 타임즈는 침묵의 전사라는 제목으로 무진의 생애를 다룬 특집 기사를 실었고 CNN에서는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무진을 선정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무진과 함께했던 생존 미군들이 인터뷰에 참여하며 그의 용기와 헌신을 증언했습니다. 무진은 이 모든 관심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는 보스턴의 주호 아파트에 머물며 조용한 일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유명 도복 브랜드에서 무진 에디션 출시를 제안했을 때도 그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내 이름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명예나 돈보다 원칙과 품위를 중시하는 무진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호의 아파트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실 벽에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검은 띠 그리고 오래된 도복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주호는 매일 아침 그 앞을 지나며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주호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며 더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에게 할아버지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주호는 할아버지의 침묵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무지는 아파트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그는 홀로 태권도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그의 동작은 정확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평생을 태권도와 함께한 그에게 이 시간은 명상이자 기도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현은 박무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완성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첫 만남부터 새벽 공원에서의 태권도 연습까지 그녀는 무진의 일상을 조용히 담아냈습니다. 이 작업은 그녀에게 단순한 영상 제작이 아닌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본 진정한 리더십과 품격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연은 자신의 첫 다큐멘터리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언론학을 전공하던 학생에서 이제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새벽 공원에서 품새를 연습하는 무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그의 흰 도복과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평온한 얼굴을 담아냈습니다. 그 위에 이연이 직접 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사람의 진심은 결국 세상을 바꾼다. 이 영상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액션이나 감동적인 음악 없이도 한 사람의 진실된 삶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무진은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손자 주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언젠가 저도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주호의 질문에 무진은 드물게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진심을 따르면 된다. 짧지만 무진의 모든 철학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나의 도복, 하나의 영상,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